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하죠. 모르면 일단 물어보라고. 하지만 가끔은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조차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혼자만의 힘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세상에 많고 많은 문제들, 오늘 런웨이와 함께 속 시원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소개할 분이 기다리고 있죠. 스타트업의 문제를 짚어줄 목승환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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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와 사랑에 빠진 목승환입니다. 예, 또 이게 문제. 네. 어떤 오늘 또 오프닝의 어떤 실마리가 될 단어인데요. 자, 스타트업 멘토 그리고 문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실 그 스타트업이라는 존재 자체가 네네. 세상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네. 생긴 작은 실행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멘토들은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들을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스타트업, 멘토, 그리고 문제, 이 세 가지는 띄어서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과 씨름하는 게 사실은 스타트업의 늘 어려움인데요. 네. 또 오늘은 또 1대1 맞춤 쪽집게 선생님처럼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 속에서 해답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 접수되는 양만 무려 6만 건. 끊임없이 쏟아지는 의뢰의 정체는? 계속 오네. 몇 번째야. 나설 수밖에 없구만. 간절하게 답을 찾는 이들을 위해 마침내 그들이 움직였다. 이만한 해결사를 찾기 힘들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고집 있는 선택. 지금 15초의 마법에 주목하라. 필요하면 바로 응답한다. 시스템이 뭐야? 순도 200% 명쾌함을 주는 명품 답변의 해결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야, 이게 또 영상을 보니까요. 이게 문제를 풀어준다고 얘기를 하더니 스무고개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의뢰가 5만 번이나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뭔가 작전회의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주식인가요? 저는 도저히 감을 못 잡겠는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영상 속에 힌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 바로 응답을 해준다. 네. 그리고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빠른 해답을 주는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사업 아이템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어떤 아이템인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못 풀었어요. 못 풀었나요? 지금 풀어보시죠. 소개를 해야 돼요. 예, 자, 현대판 응답하라 2018의 귀한, 자, 부르면 대답하는 공부의 신 이종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듀테크 스타트업 메스프레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학생들의 부름에 응답을 하신다고요. 네,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질문할 곳이 필요할 때 사진을 촬영해서 모바일을 통해 질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학습 컨텐츠들을 사진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네, 그거를 잘 풀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도와주는 네.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나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문대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요. 야, 이거를 사실 모르는 문제에 사진을 찍기만 했을 뿐인데 답을 알려주고. 네. 야,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예.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선생님들과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작을 하게 되었고,
추가로 저희가 사진 속에서 글자와 수식을 인식하는 기술을 OCR이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이 학생들이 사진을 촬영해서 저희 서비스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대체 어떤 문제인지를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글자와 수식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미 답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 그 답변을 10초 만에 바로 전달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오, 이게 사실 저희 세대에 제가 공부할 때는 없었습니다. 저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나 봅니다. 핑계가 아닐까 싶긴 한데. 아, 예, 그렇죠. 네. 자, 왜 이런 서비스가 지금에야 나온 겁니까? 그게 좀 기술적인 이해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OCR이라는 건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고 되게 익숙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 기기를 통해서 이 오프라인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을 디지털화하는 그 기술들이 이제 OCR이라고 하고요. 예. 제일 편하게 최근에 접하실 수 있는 걸로는 뭐 인터넷 전화은행으로 나와 있는 뭐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에 계좌를 만드실 때 예. 혹은 기존 은행들도 요즘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으시고 비대면 계좌 발급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서 신분증 확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신분증 확인을 할 때 거기서 이 사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다 OCR로 받아들여서 그걸 디지털로 전송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 그 기존에 많은 OCR을 활용하는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체 엔진이 아니라 네. 국내 이제 주요한 업체들 엔진을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쓰고 있는데 네. 그 메스프로세스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글 그리고 수식에 좀 특화시켜서 엔진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물론 그 커스터마이징해서 여러 다른 서비스들을 사용을 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에 좀 핏하게 맞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색해내고자 하는 이제 컨텐츠들은 대부분이 이 학습 컨텐츠들이고 따라서 수식이라든지 뭐 보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더 핏하게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려준다. 네.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풀어준다. 네. 야, 이런 것들이 참 세상에 이제 나왔습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또 있어요. 네. 그런 문제도 좀 풀 수 있는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 이거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 네네. 그런 문제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 그런 문제도 풀어준다고요? 네, 저희 선생님들께서 그 나름의 로직을 통해서 예, 예.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답변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물론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아, 예, 예. 때문에 정답을 찾기에는 어렵겠지만 예, 예. 네, 답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네, 이모, 과연 네. 가족으로 우리가 불러야 되는가? 네, 명칭은 이모인데. 그렇죠.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런 문제들은 사실 저희가 서비스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저희 플랫폼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학 과목으로 시작을 했고 예, 예. 지금은 영어 그리고 과탐, 사회 같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전부 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야.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2015년 6월 달에 저희 메스프레소가 창업이 됐고요. 저희가 창립된 지 한 6개월 동안 처음에는 대학생일 때 창업을 시작을 해서 2016년 1월 달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 에드테크 기업인 거잖아요. 네. 넓은 그 범위로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그 고객 접점에서 그 학생들과 교사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성격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 유저들의 반응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야지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건수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데일리 유저라든지 아니면 뭐 MAU, 뭐 월간 수치라든지 이제 추세가 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6만 건의 검색과 질문이 올라오고 있고요. 하루에 이용하는 학생 유저 숫자는 초중고 학생 다 합쳐서 2만 명 정도에서 3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간 이용자 활성 숫자는 이제 학생 기준으로만 잡았을 때 한 10만 명 정도의 학생이 저희 서비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축적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문제와 해설 세트가 한 150만 건 정도를 저희가 이제 각각 다 수집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건 좀 물어보기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네. 선생님들은 자발적인 어떤 그런 교육의 의미로 네. 답변을 다 일일이 다 달아주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어떤 보상을 받게 되시고요. 예. 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었는데
학생이 질문을 등록을 했을 때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채택이 되면 뭐 한 400원 정도의 현금성 포인트를 받아가실 수 있어요. 사실 그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양질의 컨텐츠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그 학생들에게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선생님들의 풀을 만들고 계시는 상황인 건데 네. 거기서 뭐 보상이 어쨌든 채택이 됐을 때 보상을 지급하니까 이 채택을 하는 절차를 두긴 하셨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의 풀에서 그 퀄리티를 좀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계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저희가 선생님 가입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수학교육과라든지 예. 혹은 뭐 수능에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특정 과목을 1등급 이상을 네. 받은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서비스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답변을 채택을 하면서 이 답변에 대해서 만족도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선생님의 답변이 거절이 된 횟수가 여러 번이 나온다든지 예. 혹은 답변의 만족도가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더 이상 저희 서비스에서 활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나름의 까다로운 어떤 가입 조건에 의해서 네. 또 합격이 된 선생님들에 한해서 네. 400원이 주어지는. 네. 예, 뭐 400원 때문이겠습니까? 선생님들도 또 이렇게 어떤 그 보람을 또 느끼는 네. 경우가 있겠죠. 네. 어쨌든 뭐 이런 교육 플랫폼, 네. 예,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네. 받는데 이런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사실은 이제 한국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뭐 많은 저명한 분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비단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되게 성공하신 사업가들이 끝내 종착점이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심지어 주쿠버그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 교육이 잘 돌아가야 우수한 인재들이 나오고 그 우수한 인재들 속에서 세상이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 대두되고 있는 뭐 패러다임 변화인 4차 산업혁명에서도 사실 교육 그중에 에듀테크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사실 그런 어떤 교육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제가 또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요? 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이유가 질 자신이 없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수학 모의고사. 이미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술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제작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자, 이제 인터넷 찬스 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뭐. 아니,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아무리 검색한다 그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비상한 머리가 아닌 남다른 손놀림으로 시험지를 확인하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저희 채점하겠습니다. 1번이 5번. 5번. 오. 5번.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을 맞힌 현 프로. 하지만 다 맞았습니다. 네, 전 다 맞았습니다. 아니, 비결이 뭡니까? 네, 비결은 이 앱에 있습니다. 앱에 있다고요? 네. 앱에서 알려줍니까? 일단 오늘 대표님을 한번 만나보시죠. 그래요. 어쨌든 그 오늘의 대표님을 만나서 한번 그 창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이게 웬만하면 내가 이게 문제를 못 푼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특급 주인공을 만나서 그 비밀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굴욕감을 줬네요. 넌 나에게 굴욕감을 주었어. 자, 드디어 사무실을 들어왔는데요. 자,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아주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찾아왔는데 여기 대표님이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계십니다. 네. 자, 대표님 제가 찾아온 이유는요. 내가 오랜만에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문제를 모르겠어요.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맞게 찾아온 게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럼 이걸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죠. 네. 뭐 아니 문제를 보시면 되지 사진을 찍으십니까? 네, 이렇게 보는 게 요새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게 빠르다고요? 네. 아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문제인지 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이 문제가 이미 등록된 적이 있으면은 예. 바로 답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답을 찾았군요. 네. 자 그러면은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5번 이렇게 야 정말 간단하게 그러면 이거를 왜 이런 원리가 나오는지를 좀 여기 안에서도 다 설명이 가능합니까? 요 문제 안에 있는 글자 그리고 수식들을 저희가 자체 기술을 통해서 네. 인식을 해내고요. 네네네. 그 인식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예. 저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이 문제를 검색한 예시입니다. 야, 굉장히 또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에게 어떤 히든 캐치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제가 지금 좀 화면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예. 일단 저희 서비스에 이렇게 학생들이 사진을 촬영해서 아니 등록을 사진을 하게 촬영하는데 왜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제를 막아놓고 네, 사진을 그러니까요.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들이 많이 들어가요. 손가락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이런 낙서나 이제 자기가 쓴 손글씨, 예. 뭐 이런 빨간 펜으로 채점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예. 이렇게 노이즈를 좀 지워내고 예. 문제 수가 들어가 있는 글자들의 라인을 잡아줘요. 네네네. 그래서 라인을 잡아서 좀 더 수평을 맞춘 후에 그 다음에 글자를 하나씩 이렇게 박스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속에 이렇게 박싱된 글자들을 저희가 이제 한 글자씩 인식을 해서 사진 속 이미지를 네네. 저희가 수식 텍스트로 바꿔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문제집에 사용되는 글자체는 350여 가지. 그중 지금까지 300여 가지의 글자체를 학습시켜 오류를 줄여가고 있는데요. 학생 말고도 뭐 또 다른 어떤 사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학생이 많이 몰려있는 네네네. 독서실 그리고 학원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가맹 형식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안 그래도 저희 제휴사에 한번 미팅이 있어서 갈 예. 예정인데 한번 같이 가시겠어요? 왜 없나 했어요. 그렇죠. 다 어디든 가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야죠. 네, 예, 그럼 그럼 가보실까요? 지금 네. 가실 겁니까? 네, 지금 가야겠다. 네, 그럼 가시죠. 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대표의 일정에 덩달아 바빠진 현 프로. 우리 독서실에 네, 다 왔죠? 예,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독서실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온 이유가 뭐죠? 일단 저희 서비스의 가맹 독서실이고요. 네네. 여기는 독서실 와이파이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에 이제 접속을 해야지만 가맹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독서실에 와이파이 IP들이 잘 잡혀 있는지 또 그곳에서 저희 서비스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와이파이가 또 잡혀야 예. 되니까. 인적이 드문 구석진 곳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며 앱 서비스 상태를 확인합니다. 수집한 IP 주소에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고객사의 전용 와이파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자, 모든 와이파이가 잘 수집이 됐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뭐 불편함은 없는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이 취지가 너무 좋고 저도 이런 걸 꿈꿔왔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모르는 문제 있을 때 막히니까 이제 학원 가야 되고 또 학원 갔다 독서실 가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기를 저는 기다려 왔어요. 사무실 안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돼지국밥 출발합니다. 돼지국밥. 돈가스 드실 분? 잠깐만요. 예. 아니 잠깐만요. 네. 예,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종이 울리고 그렇죠. 지금 네. 뭔가 계속 이게 음식들이 출발을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문화인가요? 저희 이제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먹고 싶은 메뉴를 그냥 정하셔서 예. 이 종을 울리면은 그 메뉴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오늘은 돈가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돈가스 네. 가시죠. 예. 종을 꼭 울리셔야 됩니다. 자, 돈가스 출발합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둘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예. 그 밥 먹는 것까지 찍는 건 아니죠? 아, 이거요? 예. 이거 꺼야죠. 이제 네. 밥 먹을 때는 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밥 먹고 다시 만날게요.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른한 오후를 깨우는 향긋한 커피 향기.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카페가 아닌 사무실입니다. 맛있는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로 나타난 이종훈 대표. 정성까지 담아 향이 더욱 풍부해질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점심 시간이 끝나서요. 예. 저희 이제 직원분들 커피 주문 받아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입니다. 자, 배달 가면 되는 겁니까? 예, 여기 계신 우리 마케팅 팀장님이 예, 커피 배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 커피 맛은 어떻습니까? 네. 종훈 씨가 항상 커피를 되게 잘 타주셔서 예. 네, 맛있네요. 회사 분위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좀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저희 회사는요, 굉장히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문화여가지고 예. 이제 사람들이 딱딱하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자유롭게 아이디어 공유하고 뭔가 함께하고 예.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단단한 팀워크를 가집니다. 아늑한 공간에 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팀원들. 하지만 표정을 보니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날카로운 눈빛이 오가는 그 순간. 네, 우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기술 창업 런웨이 코너 속의 코너죠. 또 끝장 토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획팀 분들과 이종훈 공동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개발팀 분들과 이용재 공동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요. 자, 리뉴얼 서비스 일정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의 질문의 신 우리 이종훈 공동대표님께서 10초 발언 제시해 주시죠. 네. 이제 지금 저희가 3월 중순에까지는 저희 이 기획을 일정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생들 신학기 시작되고 나서 저희 서비스 리뉴얼이 완료가 되는 게 타이밍상으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또 개발팀의 팩트 폭격기 우리 이용재 공동대표님께서 10초 발언 제안해 주시죠. 단일 볼륨으로 봐도 저희 지난 리뉴얼과 비교했을 때 한 2달 정도 돼 보이는데 저희 트래픽이랑 리텐션 관점 플랜들을 그럼 다 미루거나 아니면은 지금 있는 걸 볼륨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10초씩 잘 또 조율해서 쓰셨고요. 자, 지금부터 자유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편안하게 회의하시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팀과 개발팀의 치열한 공방전. 촬영 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끝이 보이지 않는 끝장 토론이 한동안 이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각자의 어떤 입장을 계속 지금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지치네요. 시간 관계상 저는 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대로 가면은 나를 셀 것 같아서 저는 일어날게요. 계속 토론을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좀 빠지도록 할게요. 인사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조연출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참 답이 두 개였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타트업자를 만나면서 답이 하나로 좁혀졌죠. 자, 우리 예비 창업가분들도 정말 난 모르겠다, 노답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런웨이를 통해서 그 해답을 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어디지? 길이 막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네, 이날 또 제가 또 촬영을 아침에 일찍 가서 이렇게 또 촬영을 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때 또 회사에 또 바리스타 한 분이 계셔서 또 커피 한 잔을 또 이렇게 먹으면서 정말 필요한지도 모르고 뭔가 두뇌가 깨끗해지는 느낌을 좀 받고 왔습니다. 사실 또 현장에 또 가보니까 또 제일 또
보기 좋았던 건 뭐니 해도 이제 팀워크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혼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팀워크를 부러워할 때가 많았는데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 팀만의 어떤 조직 문화 네. 얘기를 해주시죠. 젊은 분들이 모여 있으셔서 사실은 다른 회사, 어떤 대기업에서의 경험들, 그런 스트릭한 수직적인 구조들은 많이 없는 편이고요. 네네.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저희가 새로 같이 일할 사람을 찾고 뽑을 때 기본적으로 정말 똑똑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서로가 얼마나 똑똑한지 또 얼마나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 뭐 출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열정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출근을 그냥 뭐 맘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네, 아주 기본적으로 딱 한 가지 규칙이 12시까지만 출근을 하면 됩니다. 12시까지. 퇴근은요? 퇴근은 자율입니다. 뭐라고요? 퇴근 시간은 자율로 저희가 조정을 해요. 근데 자율이라는 얘기는 너무 사실은- 심하지 않습니까? 예, 자율이라는 얘기는 근데 사실 밤 늦게까지 잡아두고 있다라는 예, 아는 자율이지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스타트업 구성에도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좋은 투자를 이끄셨고 그러면 예전에 사실은 좋은 멤버들과 3명, 5명, 또 10명 10명에서 또 20명 이럴 때마다 각 단계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팀 구성이랑 그 단계별로 좀 어떤 식으로 좀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성장하시는 또 단계니까 또 예.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네. 좀 더 큰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저희 메스프레소는 일단 정 직원분들은 15분이 함께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생 인턴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총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18분에서 또 20분까지도 이제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모바일 개발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OCR 쪽 혹은 딥러닝을 적용한 어떤 이런 연구를 하는 R&D 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알리고 마케팅하는 마케팅팀, 그리고 또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는 서비스 운영 및 기획팀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참 그 저도 사업을 좀 오랫동안 해봤지만 이게 직원들 월급 주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네. 벌써 이렇게 큰 조직을 지금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치고는 되게 큰 조직들이 지금 형성이 된 거거든요. 가고 있고 그러면 어찌됐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네.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업으로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가지고 계시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OCR 이미지 검색을 통한 질문 검색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질문을 검색된 해설이나 해답을 보고 나서도 선생님한테 추가로 더 질문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유료 회원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B2B2C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독서실 가맹점들. 네. 그래서 이 학생이 결제해서 써야 하는 이런 프리미엄 질문권들을 네네. 독서실 와이파이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됐을 때 무제한으로 학생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예. 그것에 대한 과금을 독서실 측에서 하는 그런 이제 B2B2C 모델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또 강연을 통해서 저희가 좀 들어봐야겠죠.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려는 발걸음, 그 강연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듀테크 스타트업 메스프레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제가 3년 동안 저희 팀과 함께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예정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공유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기획을 해내고 또 여러 가지 가정들을 세우면서 그것을 확인했었는데요. 그러한 과정들 자체에서 저희 팀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3년 전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24살의 학원 강사와 그리고 전부 다 대학생들이었고요. 또 이 모바일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이런 앱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인지, 혹은 주식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좀 저희에게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처음에부터 이제 법인이라는 어떤 회사의 형태를 갖추면서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하나둘씩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에는 계속 구글에다가 쳐보면서 이걸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지? 이 기능은 어떻게 구현하는 거지? 하는 그런 공부의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나왔던 처음에 어떤 저희의 서비스는요, 거의 상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그래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3개월의 더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6개월이 지난 2017년 1월 달에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에 이제 또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기술의 흐름과 또 어떤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이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혁신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위대한 혁신은 반드시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기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역시도 이 기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민감하게 좀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저희 서비스가 맨 처음에 잡았던 어떤 그런 변화는 바로 모바일로 넘어오는 여러 가지 시장들의 흐름, 그리고 이 모바일 속에서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게 된다면 플랫폼의 성격을 이용해서 24시간 실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변화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서비스를 처음에 출시하고 나서는 실시간 Q&A 서비스로만 계속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뀌었던 변화들은 그동안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이 질문을 하는 행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생산하는 행위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게 됐고, 그거를 통해서 1년 동안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는데, 저희가 이제 세웠던 첫 번째 대가정은 이 서비스를 만들기만 하면 아주 많은 학생이 모여서 결국에 플랫폼이 될 것이고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그래서 그 데이터로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들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이 플랫폼 그리고 실시간 질문 답변의 유료성의 한계였는데요. 저희는 이제 높은 퀄리티의 답변을 만들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어쩔 수 없이 유료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제를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시기에는 더더욱이나 모바일에다가 어떤 결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장벽이 높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료 서비스의 한계 덕분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볼륨 성장을 하지를 못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뚫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또 깊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방법, 기술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찾았던 것은 바로 OCR 기술이었는데요. 이 이미지를 저희가 서치를 해서 그 이미지 속에 있는 글자와 수식을 가지고 쌓여있는 해설들, 답변들을 계속해서 무료로 보여준다면 이것에 유료 플랫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기술의 흐름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OCR이라는 기술은 아무나 쉽게 그냥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시대가 변하고 또 딥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들이 계속해서 오픈되면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도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한다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엔진으로서 저희가 기술 흐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시장의 흐름 그리고 기술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키워드 말고도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게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시도하지만 성공적인 엑싯을 경험하는 스타트업은 확률적으로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99% 이상의 스타트업,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똑똑한 분들이 시도를 하지만 실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장이고요. 또 그 성공하는 스타트업들 자체들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에게 투자 유치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제 혹은 과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역시도 그 과정을 3번이나 겪어왔습니다. 근데 이 초기 창업자들이 하는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물론 저희도 했던 실수고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금액부터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냥 VC 벤처 캐피탈에 찾아가서 5억 투자 받고 싶어요, 10억 투자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돌아오는 반문은 왜입니다. 근데 그 왜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역시도 그 왜에 대한 답변이 바로 요 정도 단계는 이만큼 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가장 큰 것 중 하나는요. 투자자들은 정말 매번, 매 순간 모든 투자에 대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야지만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99%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99%가 실패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100%, 모든 투자자들한테는 100%라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자가 나의 비전에 공감할 수 있게, 그 돈을 어떻게 어디에까지 쓸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절대로 명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역시도 아직 대단한 성공을 이루진 못했지만 작은 성공 뒤에, 그리고 성공을 향하는 과정 안에는 정말로 굉장히 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성공을 향해 다시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실패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실패를 하셔서 성공을 향해서 꼭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강연에 대한 어떤 총평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를 스스로가 증명을 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님과 그 메스프레소도 사실은 되게 행운이 많이 따른 조직인 것 같아요. 네. 창업을 하시고 그 뒤에 과정들을 봤을 때. 하지만 그 행운, 운 좋음을 잡는 것도 다 실력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그 의지와 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잘 실패해서라도 내가 하겠다는 그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실력으로 같이 좀 승화되면서 작용된 것 같고요. 그 플랫폼 성격은 좀 더 계속 더 다져나가면 다른 곳에서 좀 넘보기 힘든 그런 좋은 교육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또 운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장을 위해서 가장 더 중요한 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의 니즈를 어떤 식으로 듣고 계신가요? 저희는 뭐 다양하게 듣고 있는데요. 네. 직접적으로는 저희 서비스 내에 문의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의하는 거. 네. 예. 그래서 학생 유저들이 실제로 저희 운영진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 있고요. 그 메시지가 왔을 때마다 저희 전 팀원에게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볼륨이 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예. 이 문의하기가 하루에 뭐 한 1000건이 올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일일이 다 답변하는 게 좀 너무 힘들어서 좀 채팅 봇을 지금 같이 설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직접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직접 설계. 예. 그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들, 그리고 일부 성장한 기업들도 보면 그 B2C 형태의 그 고객 과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쉬운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무료 서비스로 트래픽을 많이 만들다가도 과금 정책을 잘못 써서 넘어지는 사례도 많이 봤고요. 네. 뭐 아주 옛날 사례긴 하지만 프리첼 뭐 이런 카페를 운영하다가 과금을 시켜서 망한 사례들도 있고.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찌됐건
그 유료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신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되게 고무적이고 다만 이제 거기서 되게 주요했던 부분이 B2B2C 그 독서실 제휴를 통한 이제 사업 구조를 만드신 건데 그 사업 구조 외에 좀 다른 형태의 사업 구조라든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계획하시거나 네.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이 프리미엄 Q&A,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를 훨씬 더 높은 퀄리티로 제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명문대 선생님과의 네. 1대1 채팅,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학생들이 답변과 해설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음성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이 더 영상으로 컨텐츠들을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더 프리미엄화돼서 모바일로 아예 과외를 옮겨올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생각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이미 혁신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큰 세상으로 볼륨을 키우는 방법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이건 알고 가! 여기 반드시 주목해야 할 비즈니스 업계의 절대 강자들이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 혁명을 좌우하는 사람들. 과연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기업들의 숨겨진 공통점은? 바로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연일 뜨거운 러브콜을 받으며 새로운 스마트 생태계를 이끌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는 플랫폼. 어느새 생활 속 깊숙한 곳까지 속속들이 파고들며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그렇다면 대체 플랫폼이 뭐길래 이토록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만날 수 있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플랫폼. 마치 기차역의 정거장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이게 하지. 특히 이들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데 있어. 일단 만들어진 후에는 무한대로 성장이 가능한 만큼 플랫폼 구축까지 걸리는 엄청난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지.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특히 무분별한 광고 도배 등으로 몸살을 앓는 글로벌 SNS 플랫폼은 최근 대대적인 변신을 통한 초심 찾기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어. 전문가들은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충고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광장의 역할을 하는 만큼 처음 플랫폼에 모여든 근본적인 고객의 목소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플랫폼. 결국 가장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원리, 고객의 니즈 해결이라는 목적을 잊어선 안 되겠지? 네, 우리가 또 이건 또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런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원하는 것도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예, 우리 멘토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것도 뭐 본질에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예. 초기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는 어떤 가치를 줄 거야. 우리 회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거야.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사실 이게 회사가 좀 더 잘 되고 뭐 못 되는 경우는 이제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잘 된 경우에는 사실 이 초심, 이 서비스의 본질, 사람들에게 주었던 가치들을 좀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숫자에 집착하고 이 매출에 집착을 하게 돼서 이걸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올릴 거야. 근데 예. 그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독이 되는 거죠. 네. 안에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그 썩어 들어가는 것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썩어 들어가면 끝내는 이제 그게 헤어날 수 없는 게 되는 거고요. 예. 다만 여기 그 대표님께서도 사실은 지금 되게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 사업의 본질은 어쨌든 컨텐츠 퀄리티 유지인데 이 컨텐츠 양질의 선생님들이 되게 좋은 구조에서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시는 구조를 예.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그거를 잊고 가지 말아야 어쨌든 사업들이 예. 좀 더 확장성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질문의 양이라든가 네. 접속자 수, 이렇게 검색량 이런 거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건 그거잖아요. 질문과 검색이라는 어떤 그런 니즈를 또 충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기술이 있으실까요? 예, 지금 이제 한참 저희 R&D 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술은요. 이
답변하는 선생님들을 결국에는 저희가 이 AI로 좀 대체를 하면서 예. 다양한 더 높은 퀄리티의 답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검색적인 측면에서는 이미지의 어떤 수식 기반, 이미지 기반의 검색 말고도 여기에다 음성이라든지 또 영상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저희가 추가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더 다양한 교육 컨텐츠들이 저희 서비스 내에서 플레이될 수 있고 또 검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 시대가요 참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아,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아, 야. 그리고 그 또 어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갈 우리 또 대표님의 포부를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질문 답변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예, 저는 책꽂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책꽂이는 전 세계 또 전국 어디든 가정에 있는 가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지식들이 꽂혀 있기도 하고요. 원하는 데에서 이 지식을 언제나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 질문 답변 플랫폼이 책꽂이처럼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적재적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그 책꽂이가 마침 뒤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공교롭게도 잠깐만. 아, 이런 지식은 이건 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책꽂이는 되지 말아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예. 생각이 전 책인 줄 알았는데 책이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이거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 예. 그 안에 알맹이가 충분히 예, 있어야겠죠.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저희가 유치한 어떤 학생 수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 올라오는 질문 숫자의 볼륨을 올해 하반기까지 한 10배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시장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들을 다 달성을 한 후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모두가 평등한 기회 속에서 최적의 컨텐츠를 전달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뭐 이미 누차 강조하셨던 얘기네요.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성장시켜서 사회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은 뒤에 감춰져 있거나 혹은 없고 사실 되게 현실적인 뭐 이런 뭐 그런 게 사람이나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스타트업들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게 세상을 좀 더 나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분야가 교육인데 대표님께서는 그런 생각들과 팀원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초심 잃지 말고 그러고 좀 더 교육 분야를 혁신할 수 있는 기업이 되시기를 제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또 마지막 늘 그랬듯이 훈훈한 더워서 훈훈하게. 정말 안 풀려서 고민하던 시절은 이제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이제는 뭐 우리 대표님께서 세계 곳곳으로 술술 풀려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많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입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넘고 일어나 내일로 나아갈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전달하고 싶은 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노력하시길 바라겠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사교육의 평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고 노력하면서 많은 실패들을 겪으면서 언젠가는 이 세상에 좋은 기회들을 만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들, 본인의 비전, 네, 그리고 또 기술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